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재현 소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야자 타임. 네, 저부터 일단 출발하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요번 주는 집중할 이슈가 하나 있죠. 네, 하나 있습니다. 네, 그거 우리가 좀 체킹을 해보고요. 전반적인 먼저 시장 흐름을 좀 보시고요. 네, 그리고 목차 보겠습니다. 목차. 예, 시장 흐름 한번 보시고요. 이번 주 캘린더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역시 주목할 만한 거는 이게 보아오 포럼이죠. 요건에 대한 생각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요번 주간 전략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흐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안도 랠리는 아직 지속이 되고 있어요. 충분히. 그죠? 안도 랠리는 충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기대를 했을 때 주가는 먼저 오르죠. 기대감이 충족됐을 때 주가는 좀 쉽니다. 항상 그 사이클을 알고 투자를 하시는 거하고 모르고 투자하시는 거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지금은요, 정책 이벤트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그런 상황이라는 걸 생각을 일단 먼저 하셔야 됩니다. 예, 여기 보시듯이 뭐 좋은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뭐 22 통화정책회의, 그리고 중국권의 양회권 얘기 나왔고요. 그리고 BOJ 금융정책회의 나왔고 3월달 FOMC 긍정적인 매파가 아니라 이제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왔죠. 네. 사실 이거는 사실 예상외였어요. 네. 3월 FOMC 같은 경우는 예상외지만 미국도 미국의 경제를 생각하자는 거죠. 네. 그래서 역시 달러를 좀 눌러서 수출권에서 그네들도 살고자 하는 그런 논리가 작용되지 않았나. 근데 우리가 이 FOMC 이전에는 그 건에 대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쉬어가는 구간은 당연히 이제 나온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긍정적인 재료는 있어요. 뭐 중국권입니다. 중국권. 그렇죠? 네, 오늘 3,000포인트를 상해 지수가 돌파를 이미 했고요. 제가 일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양회 전하고 양회 중하고 양회 후하고 주가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양회 후에는 나아지는 패턴으로 중국 증시가 항상 여태까지 몇 년간 전개가 되어 왔다. 근데 이번에도 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주요 정책 이벤트는 마무리돼서 이 점에서는 증시가 쉬어가는데 그래도 중국이 살아나면서 3,000포인트 돌파한 그 측면, 그리고 양회 기간 후라는 측면이 어느 정도는 안도 랠리가 지속될 수 있는 모멘텀은 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외국인 매수는 역시 계속 강화가 됐어요. 그죠? 네. 외인 매수는 셋째 주까지 오늘도 역시 매수가 들어왔죠. 물론 이제 외인 매수한 거에 2배수만큼 기관이 때렸고 선물을 외인들이 또 때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은 아킬레스건이죠. 외인 선물은 항상 먼저 선행합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매도 치면서 현물을 나중에 매도 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은 아쉽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러나 순매수 기조는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기관이 주식형 펀드가 빠져서 매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기관이 매도를 하긴 하지만 외인 순매수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은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방향 자체는 외인의 투자 방향은 좋죠. 투자 방향은 좋은데 아쉬운 건 매수 강도가 약한 거예요. 매수 강도가 약한데 기관 때리고 외인 선물 매도 때리면 주가는 크게 못 가고 선별적으로만 간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한 포인트를 갖고 이번 주를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소 쪽에 유가증권 시장의 주체별 동향을 좀 보면은요. 되게 역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외인 빨간 선이죠. 매수하고 기관 개인은 매도 쪽을 아직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볼까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인과 개인이 사죠. 외인이 그래도 좀 거들어 줍니다.
선별적으로나마 코스닥 종목들을 거들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좀 낫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코스닥이 진짜 뜨기 위해서는 기관이 매수를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기관은 아직까지는 매수 아닙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역시 그중에 선별적인 것만 움직이는 그런 패턴이 되고 있지 않느냐. 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자,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기관이 역시 끌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것만 선행이 되면은, 코스닥도 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가 보셨죠? 조선주 같은 경우는 내리 꽂았죠? 그렇죠? 네. 왜 그렇습니까? 경기 민감주의 주요 섹터가 연초 대비해서 추정이익 변화율 자체가 조선 같은 경우는 어렵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기대감에 의해서 많이 올랐지만은 실제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조정이 좀 깊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고, 건설 쪽도 내리긴 했는데 그래도 좀 덜 내렸고요. 에너지 화학 쪽, 역시 소재 쪽은요, 아무래도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죠. 유가가 올라왔잖아요. 유가가 올라와서 이익 베이스 정제 마진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추정이익 변화율이 괜찮기 때문에 그래도 살아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실적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서 매매를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여기서 건설 같은 경우는 4월 달쯤에 이제 AIIB의 투자 용자가 개시되는 건이 있죠. 그래서 그것이 변곡점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설은 그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싶고요. 운송 쪽은 물론 많이 내린 걸로 나와 있지만 현대차, 기아차가 튀어 올랐죠. 네, 이건 왜 그렇습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선별적으로만 올라오는 거죠. 현대차 같은 경우는 3월에 신차가 나와요. 엘란트라하고 투싼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매출이 반영이 되거든요. N 강세권도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쪽만 선별적으로 올라오는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은 좀 살아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역시 전부 다 섹터가 다 같이 올라오는 게 아니죠. 항상 선별해서만 그중에 종목이 선별해서 올라온다. 이런 측면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장 흐름은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가지 요인을 좀 봐야 됩니다. 제가 일전에 뭘 말씀드렸냐면은, 달러하고, 그리고, 유가하고, 이익 방향, 요 세 가지 변수를 보면 가치주냐, 성장주냐 결론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죠? 그 요인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그걸 계속 보시면서 가치주, 성장주를 보시고, 그리고, 국채금, 그럼 거래소 같은 경우 랠리가 진짜 끝나려면 언제 끝나겠는가? 그건 이제 미국 국채금리하고요, 호주 달러를 보셔서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미국 국채가 대개 10년물 기준으로 2% 이상일 때, 그리고 2% 이상이면서 엔드 상승세를 어느 정도 이어갈 때, 여기서 까만 선입니다. 빨갛게 네모친 부분이 전부 미국 국채 10년물이 올라올 때 코스피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그거예요.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2% 이상으로 올라갈 때는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요, 다음 화면입니다. 호주 달러 같은 경우가 약해질 때죠. 호주 달러는 어때요? 원자재하고 상당히 상관관계가 높잖아요. 호주 달러가 되게 떨어질 때, 여기 네모친 부분입니다. 빨간 네모. 떨어질 때 코스피는 조정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채금리하고 호주 달러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거래소가 숨이 턱에 다다른 지점으로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팩터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치주 성장주의 기준은 세 가지 본다고 그랬죠. 유가, 그리고 이익 전망, 그리고 달러. 요 세 가지 보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 두 가지 변수. 요걸 병행해서 보면 시장은 어느 정도 윤곽은 맞추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이번 주 캘린더 한번 보죠. 이번 주는 뭐,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보아오 포럼이 제일 중요합니다. 당장 내일이죠. 내일인데 벌써 오늘 관련주들이 조금 떴어요. 여기서 과연 어떤 것을 강조를 할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번 주간에 산유국 회의가 있을 걸로 알려졌다가 이제 4월 달로 이연이 됐죠. 그러니까
건이 제일 중요한 건이었는데 이번 주는 보아오 포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보아오 포럼이 뭐냐면은요. 여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 다보스 포럼은 아시죠? 그러니까 아시아판 다보스 포럼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정부 비영리 포럼이고 뭐 물론 이제 유명 인사들끼리 모여서 식사 같이 하면서 현안을 논의를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제가 볼 때는 어떤 사교 모임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사교 모임으로 보는데 거기서 논하는 주제가 무엇이냐, 거기서 이슈가 무엇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상당히 움직입니다. 작년에는 AIIB가 논점이 됐었죠. 근데 이번에도 물론 AIIB를 어느 정도 언급을 합니다만은 밑에 보시면은요, 문화산업이라든가 AI, 인공지능 이쪽의 새 시대의 성장산업 조명 요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말하자면 중국이 요즘 주창하는 게 구조조정 아닙니까? 구조조정 공급 정책 아닙니까? 그것하고 신기술입니다. 신기술.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보아오 포럼에서 강조를 할 것은 신기술이에요. 신기술. 한 가지로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으면은. 그래서 아마 뭐 AI 같은 경우도 이번에 언급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기사 한 3가지를 제가 갖고 와봤어요. 보아오 포럼에서 과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것이냐. 보아오 포럼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지 상당히 막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주가하고 관련 지어서 관련 섹터를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사 3개를 갖고 나왔는데 쭉 나왔습니다. 근데 뭐 1대1로가 좀 포함된다는 건의 기사죠. 근데 이건 작년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요번에 신선도는 좀 떨어지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기사 볼까요? 제가 중요한 기사 3가지를 뽑아온 거예요. 글로벌 인맥 사업으로 이재용 회장이 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그리고 보시면 작년에는 IT하고 의학, 바이오 융합을 통한 혁신에 큰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작년에 했던 얘기입니다. 올해는 뭐냐? 물론 위쪽의 융합 부분도 얘기를 또 하겠지만 신성장 산업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신성장 산업 뭘 언급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AI 건은 아까 나왔던 부분이고요. 뭐 가상현실 건의 테마라든가 이런 건의 재료를 또 가지고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그런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그 IT 융합 논의를 하는데 융합 복합 뭐 역시 얘기 나왔죠. 그리고 VR 건의 활용성도 화두가 될 전망이다. 이 나왔습니다. 뭐 이런 종목 쪽에서 오늘 몇 개 오른 적이 있어요. 오른 게 몇 개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뭡니까? 이번에 보아 포럼은 신기술권과 관련된 건인데 AI나 또는 VR 같은 건이 모멘텀이 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 건 중에서 어떤 게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거래가 많이 붙는 쪽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아무래도 신선도는 좀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좀 트레이딩 개념으로 보셔야 되는 거지 너무 길게 가는 개념으로 보시지는 말고요. 되게 이런 쪽을 이번에 보아오 포럼에서 주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거예요. 이번 주 포인트는 역시 보아오 포럼인데 보아오 포럼은요 회의를 해 나가면서 주제가 자꾸 생깁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하는 와중에 우리가 주식 관련해서 집중을 할 수 있는 테마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행이 될 때, 이 회담이 진행이 될 때 여러분들이 거기서 알맹이를 뽑아서 관련주를 좀 찾아내셔야 돼요. 기사 한번 앞으로 잘 보시고요. 그리고 가치주 성장주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난번 주에 말씀드렸던 3가지 기준, 그리고 요번 주에 말씀드렸던 2가지 기준, 요걸 가지고 하셔야 되겠고, 이번에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좀 시소 게임이 좀 되지 않겠나, 좀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역시 차별화된 종목이 관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보아오 포럼과 관련해서 그런 종목들 보시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뭐 IT 쪽에서 현대차가 못 올라서 이틀 정도 올라왔죠. 아직 조금 여력은 있을 겁니다. 그쪽을 좀 보고 싶고요. 그리고 셀트리온이 한 건 해줄 타임 한두 마디 정도는 남아있다고 좀 보고 싶고요. 한올 바이오 파마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미약품 역시 올라는 왔지만 한미약품보다는 대개 셀트리온, 한올 바이오, 현대차
뭐 이런 종목들을 이번 주간에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금산 전문가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금산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3월달 하면 이 상폐 계절이죠. 상장 폐지가 되는 기업이 제 판단으로서는 좀 상당히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하는 데 있어서 손실은 볼 수 있으나 주식하다 보면은 손실은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상장 폐지는 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2016년도가 윤년입니다. 2월 달이 29일까지 있기 때문에 3월 30일까지는 요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3월 30일까지. 오늘이 3월 21일이잖아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12월 결산법인은 3월 말까지 생사가 결정이 된다는 거. 그 다음은 감사 보고서 제출이 지금 늦은 기업은 좀 조심하십시오.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한 목요일 정도 가서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직접 여러분들이 그 기업에 직접 전화하셔야 됩니다. 왜 아직까지 감사 보고서를 제출 안 하냐고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서는 되는 일 아닙니다. 그 다음 전액 지금 자본 잠식으로 있는 기업이라든지 이것을 여러분들 항상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코스닥은 5년 연속 적자 보는 기업은 이거는 상장 폐지입니다. 코스닥이 지금 5년 연속 좀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요거는 상장 폐지 요건에 들어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아마 이 자본 잠식을 피하기 위해서 이번 주에 유상증자가 나오는 기업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만약에 자본 잠식을 피하기 위해서 유상증자가 나오게 되면 하한가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3월 달은 상장 폐지의 계절이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2012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상장 폐지된 기업이 도대체 몇 개 정도가 있길래 이 금산이라는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할까 한번 보겠습니다. 2012년도에 상장 폐지된 기업이요. 65개 기업이 상장 폐지가 당했습니다.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2013년도가 47개 기업이 상장 폐지를 당했습니다. 상장 폐지 한번 당해보신 분들은 아마 이런 기업들은 투자를 저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은데요. 2014년도에 24개 기업이 상장 폐지가 당했고요. 지난해 30개 기업이 상장 폐지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들어서 평균을 내보면 올해도 한 20개 정도 기업이 상장 폐지가 당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점검할 사항들입니다. 자, 오늘은요, 유가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가. 도대체 유가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길래 유가가 26달러에서 유가가 40달러까지 상승하니까 코스피 지수가 1817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가 달아나는가. 러시아 지수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상승하고 있는가. 제가 요 유가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세계 10대 기업에 속하는
여러분들 요 석유 회사가 몇 개 정도가 되냐면요. 4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워낙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지수의 영향이 굉장히 큰 겁니다. 자, 엑슨모빌이 지금 엑슨모빌의 지금 시가총액이 대략 한 얼마 정도가 되냐면요. 대략 한 400조 가까이 됩니다. 400조. 지금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180조 가까이 되잖아요. 이게 엑슨모빌에 비하면 삼성전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세브론. 그 다음은 이게 미국 기업들이죠. 석유회사. 엑슨모빌과 세브론의 주가가 어떻게 갔는가 한번 잘 보세요. 좀 다우지수를 끌고 올라가는 게 어떤 종목인가를 잘 보시라고요. 그 다음은 로열 터치셀이라 그래서 요거 유럽의 석유회사입니다.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있는, 네덜란드 수도가 암스테르담이죠. 암스테르담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 기업입니다. 그 다음은 페트로차이나. 이게 나와 있는 것은 중국의 석유회사입니다. 지금 중국 정시를 끌고 올라가는 게, 지금 중국 정시를 누가 끌고 올라가는가? 이게 나와 있는 페트로차이나 끌고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좀 알고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알고 좀 주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페트로차이나가 시가총액이 한 얼마 정도 되냐면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의 2배 가까이 됩니다. 지금 한 350조에서 360조 정도 됩니다. 요 기업이. 자, 그래서 유가의 중요성은 이게 나와 있는 것 마찬가지로 워낙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다우지수를 끌고 올라가고 있는 거고 중국 정시를 끌고 올라가고 있는 거고 유럽 정시를 끌고 올라가는 것이 이게 나와 있는 이 석유회사들의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자, 보십시오. 유가가 2월 11일 날 유가가 26달러 21센트까지 내려왔었죠. 한번 우리가 돌이켜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월 11일 날 유가가 26달러 내려오니까 증권회사 리포트에서 유가가 10달러까지 내려온다. 유가가 20달러도 무너진다 이야기 많았었죠. 무너집니까? 안 무너지죠. 유가가 다시요. 딱 한 달 하고도 한 일주일 지나니까 유가가 40달러까지 반등이 나왔죠. 지난주 목요일 날 유가가 40달러까지 반등이 나왔잖아요. 코스피 지수와 똑같죠. 코스피 지수가 2월 10일 날 1817에서 3월 17일 날 2000포인트 넘어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유가와 코스피 지수가 동행한다. 같이 간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나와 있는 유가 관련 종목이 코스피에 얼마나 많습니까?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요. 자, 이게 유가 차트입니다. 유가 차트 보시면 26달러 21센트에서 40달러까지 상승이 나왔죠. 이게 이만큼 오른 것이에요. 코스피하고 똑같이 올라간 겁니다. 코스피 지수가 똑같이 올라간 거예요. 유가와 코스피 지수는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무리가 없다는 거.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유가가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코스피 지수죠. 똑같습니다. 유가가 저점을 찍고 유가가 40달러 갔을 때 코스피가 2000포인트까지 갔었죠. 이게가 유가로 대입시키면 유가가 26달러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유가가 40달러가 되는 거예요. 유가 40달러가 2000포인트고요. 유가가 26달러가 1817포인트라고 보시면 무리가 없습니다. 상관계수가 높다는 거고요. 자, 앞으로 유가가 그러면 도대체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는가? 제가 유가를 전망 한번 해볼게요. 자, 유가를 앞서 나가는 게 러시아 지수입니다. 러시아라는 나라 자체는 재정 수입의 절반 이상이 전부 다 원유고 천연가스이기 때문에 러시아 지수를 보면 유가를 예측할 수가 있다. 러시아 지수를 보면 유가를 예측할 수가 있다. 러시아 지수가 먼저 선반영하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게 이게 주봉 차트입니다. 보세요. 러시아의 주봉 차트를 보시면 주봉에서 이게 60일 이평선입니다. 러시아는 주봉상에서 60일 이평선 지금 돌파를 했죠. 유가는요. 주봉상에서 60일 이평선 아직까지 지금 돌파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러시아 지수의 주봉상 60일 이평선이 여러분 보시면은 유가로 대입시키면은 유가는
45달러까지는 상승을 열어둬야 된다. 유가는요, 45달러까지의 상승은 열어두세요. 물론 중간에 바로 다이렉트로 가지 못하지만 템포 조절이 나오면서, 속도 조절이 나오면서 베이스 캠프를 치면서 간다는 뜻입니다. 제가 단기적으로 치고 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상승을 열어둬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러시아 지수의 월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지수의 월봉 차트 보시면 이 빨간 거 있죠? 요게 지금 월봉상 20일 이평선입니다. 월봉상 20일 이평선까지 지금 러시아 지수는 다 올라왔습니다. 월봉상 20일 이평선. 유가 보시면 유가는 월봉상 20일 이평선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죠.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54달러까지도 열어둬야 된다. 제가 최종적으로 보면 최종적으로 유가는 54달러까지는 항상 열어둬야 된다. 좀 제가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러시아 지수를 보면 러시아 지수가 월봉상 20일 이평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유가도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최근에 유가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이 가장 많이 가는 주식이요. 대우 인터내셔널입니다. 요 대우 인터내셔널 주가가 이 가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미얀마에 지금 가스전을 가지고 있죠. 유가가 상승하니까 그 가스전의 가치가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대우 인터내셔널 넘버 1입니다. 넘버 1. 이걸 알고 하셔야 됩니다. 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은 유가 수혜주들은요, 조정받으면 SK이노베이션, S오일, 현대중공업, 대우인터내셔널, OCI, 롯데케미칼, 하나케미칼, LG화학, 대림산업, GS건설, 현대건설, GS, LG상사는요 항상 조정 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치겠고요. 잠깐 쉬었다가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